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2, 3위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은 홍준표, 김재원, 유형아 이렇게 3명의 예비 후보가 경선을 치르는 중입니다마는 지지율 1위인 홍준표 후보에 맞서서 김재원, 유형아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재원 후보는 16일 본인의 SNS에 올린 유형아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의합니다라는 글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재원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의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구 시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를 많이 들어왔다. 저는 그간 유형아 후보와는 출마 경위와 지향점이 달라서 단일화의 필요성이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많은 대구 시민이 시장 선거를 걱정하는 이 황망하고 절박한 시기에는 화이부동의 마음으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 대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재원 후보는 그동안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16일 저녁 갑자기 급선회했습니다. 김재원 후보는 단일화 조건으로 당내 경선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대구 시민 여론조사 50%와 책임 당원 투표 50% 비율을 합산한 결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 또 단일화 과정에서 패한 후보는 즉시 경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와 함께 책임당원 투표는 기배부된 안심번호 당원 명부를 활용하여 양자 대결 여론조사로 하자. 시민 여론조사는 시간상 안심번호를 활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유선전화 또는 언론사 발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면서 선관위의 여론조사 사전신고 기한 등을 고려하면 17일까지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고 월요일인 18일에 여론조사기관 선정과 신고가 이루어져야 21일과 22일 실시되는 경선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시작 전날인 20일에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1초의 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 비상식적인 주장만 없다면 단일화의 과정은 어렵지 않다. 유형아 후보의 답변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김재원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유형아 후보는 17일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유형아 후보는 대구의 부활을 바라는 대구 시민과 당원 동지들의 애정어린 충고를 받아들여 김 후보가 단일화 제의라는 결단을 내린 것을 높게 평가하고 저 역시 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김 후보를 만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당 경선이 임박한 만큼 김 후보와 허심탄회하게 대구 시민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한 뒤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 그러니까 김재원, 유형아 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 홍준표 후보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단일화를 하는데 하더라도 나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한 후보의 지지율이 단일화한 후보에게 모두 쏠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아마 지지율의 절반 정도 쏠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단일화를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본인이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돼서 3명의 예비 후보는 1강 2중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최근 걸 한번 보면 영남일보와 대구 KBS가 여론조사기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대구 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10일과 11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 의원이 34.7%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또 유형아 변호사는 19.9%, 김재원 전 의원은 19.8%로 두 후보는 지금 20%가 조금 안 되는 선에서 비슷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10일과 11일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아마 상당 부분 바뀌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아 후보에 대한 지지와 관련된 이런 움직임,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가서 만난 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가 이 여론조사에는 아직 충분히 반영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여론조사만 본다면 김재원, 유형아 두 예비 후보를 합치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39.7% 정도니까 홍준표 의원 34.7%보다는 단순 계산하면 더 높아집니다. 물론 홍준표 의원의 말처럼 합친다고 모두 그게 단일화된 후보에게 갈 것이냐는 약간 가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그렇게 단일화가 될 경우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현재 대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일반적인 판세 전망 현재 분석도 3파전을 하면 홍준표가 물론 50% 과반은 안 되겠지만은 홍준표가 1위가 될 거다. 그런데 김재원, 유영아 김재원이 단일 후보로 된다면 홍준표 의원이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영아 후보와 김재원 전 의원은 같은 소위 친박 박근혜 대통령에 가까운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경우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했고, 유영아 변호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에 가장 신뢰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전적으로 신뢰한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과연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 강원지사 경선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김진태 전 의원, 유력한 후보인 김진태 전 의원을 컷오프 탈락시키고 KBS 앵커 출신인 황상무 씨를 사실상 단수 전략 공천한 그 파문과 관련된 후속 움직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상무 예비 후보가 이번 공천 파문과 관련해서 약간 좀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황상무 후보는 항의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김진태 전 의원을 향해서 그래서 총선에서 낙선한 것 아니냐며 숙려 기간을 가지라, 이런 식으로 마치 훈계하는 듯한 투의 말을 했습니다. 황상무 후보는 지난 15일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김진태 예비 후보가 공관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단식에 돌입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당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의 대승적인 결정과 도정 교체를 희망하는 우리 강원도민들의 염원을 김진태 예비 후보께서 잘 고려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진태 의원에 대해 숙려 기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선 경쟁력을 당에서도 우려했고 도민들도 이번에 우리가 12년간이나 내준 강원도정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김 예비 후보께서 잘 판단할 것, 이러면서 또 김진태 의원이 일정한 지지층이 확실히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중도 확장성이 없다는 것이 당에서 보는 문제. 그래서 사실 지난번 4.15 총선에서도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사회자가 자신의 공천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소위 윤심과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 당선인님과 국정 철학을 깊게 공유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TV 토론 준비를 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아주 밀접하게 공부를 같이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심작용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왕 마음먹은 거니까 내려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두 마디 듣고 왔다. 일단 당 공관위에서 이것이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상무 씨가 한 이런 발언들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김진태 의원의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황상무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천 결정, 그 경선도 하지 않고 유력 후보는 컷오프 탈락시켜버리고 자기 혼자 단수 공천한 거에 대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조금 회의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는 황상무 후보에 대해 국힘당 공천을 반납하고 경선을 요청하라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서 촉구했습니다. 서지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태 씨를 밟고 정치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윤리적 문제를 떠나서 민심의 향배를 보더라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황행크가 이번에 받은 공천으로 도지사에 출마한다면 박힌 돌, 밀어낸 굴러온 돌, 선거 때 당선자를 잠시 코치한 연줄로 정치 대선배를 밀어내고 도지사 공천을 낚아챈 기회주의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당선은 힘들 것이다. 당선이 확실하고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가 보장된다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경선을 하면 김진태 의원의 강점과 약점, 황상무 앵커의 장점과 허점 모두 드러나서 공개적으로 저울질되어서 당내 여론과 국민 여론의 심판을 받으면 두 사람 모두에게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두 분 모두 아직 앞길이 창창하니 나란히 서로 돕고 격려하며 오래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황 선생은, 그러니까 황상무 씨를 말합니다. 정치권의 불공정과 비리를 매섭게 성토하고 나라가 나아갈 옳은 길을 제시해주는 언론인 출신임이 최대의 자산이며 정체성이 아닌가. 내 도덕적 기준을 길가에 폐기해버리고 국민에게 나를 따르라고 호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따끔하게 황상무 후보에게 말했습니다. 황상무 씨 거듭 이야기하지만 아마 당신은 내 언론계 몇 년 정도 후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